미국 보스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한 명의 아시아 선수가 미식 축구의 성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축구는 겁쟁이들이나 하는 예술놀이라며 평생 오직 힘과 승리만을 외쳐온 미식 축구 코치 찰스 앤더슨. 그런 그가 그날 목격한 것은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도시 전체를 축제로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바꾸는 대한민국 선수 손흥민의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20년간 트라우마에 갇혀 살던 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의 가장 큰 팬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인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손흥민의 마법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찰스 앤더슨입니다. 54살 보스턴에서 20년째 미식 축구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낡은 경기장에서 휘슬을 불었습니다. 아이들의 어깨가 부딪히는 소리, 헬멧끼리 맞부딪히며 나는 둔탁한 쇳소리가 제 귀에는 승리의 전주곡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해야만 했다고 해야 맞겠죠. 더 세게, 더 거칠게, 상대를 짓밟아야 이기는 거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부러진 유리 조각 같았죠. 하지만 그게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무서워 떨고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제가 이끄는 팀이 허무하게 무너졌던 순간 말입니다. 상대팀은 정석을 벗어난 기상천외한 플레이로 저희를 농락했어요. 그때 느꼈던 굴욕감이 아직도 가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코치님, 좀 쉬어도 될까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노려봤어요. 쉰다고? 상대방이 너를 기다려줄 것 같냐? 승부는 강한 자가 이기는 거다. 제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13살 아들 데이빗이 축구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둥근 공이 제 눈에는 온통 검은 점으로만 보였어요. 아빠, 이 영상 한번 보세요. 데이빗이 핸드폰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선수가 공을 차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선수 정말 아름답게 축구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데이빗, 그건 스포츠가 아니야. 그냥 쇼일 뿐이다. 진짜 스포츠는 힘으로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하지만 아빠. 데이빗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축구는 겁쟁이들이나 하는 예술놀이야. 내가 진짜 남자가 되고 싶다면 미식 축구를 해야 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제 오랜 라이벌인 빌 코치가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헛된 것만 쫓는군, 찰스. 패배자는 변하지 않아. 그의 말에 제 온몸이 굳어졌어요. 빌은 데이빗의 축구공을 힐끗 보더니 킥킥 웃었습니다. 아,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쓸모없는 걸 하는군. 역시 패배자 집안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축구공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겪었던 굴욕을 아들도 겪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데이빗의 축구공을 몰래 창고에 숨겼습니다. 아들이 실패의 길을 걷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빌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패배자는 변하지 않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텔레비전 리모컨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스포츠 채널에서 멈췄습니다. 마침 축구 경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의 움직임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상대 수비수 셋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군.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손흥민은 마치 바람처럼 스며들었어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척하다가 왼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입이 벌어졌어요. 리모컨을 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결승전에서 저를 무너뜨렸던 그 플레이와 똑같았거든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상대 골키퍼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슈팅이 나갔어요. 공은 골키퍼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골키퍼의 당황한 표정, 관중들의 환호성, 그리고 손흥민의 차분한 세리머니가 20년 전 제가 당했던 굴욕과 겹쳐 보였습니다. 리모컨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하지만 호기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다시 주워들었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또 다른 손흥민 경기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손흥민이 상대팀 수비진을 뚫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1명, 2명, 3명을 차례로 제쳐내며 골대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슈팅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골이었습니다. 완벽한 골이었어요.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저 자신이 놀랐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텔레비전을 껐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제가 미워했던 모든 것들의 집합체였어요. 예술적이고 창의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효과적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데이빗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아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두드릴까 하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아내가 눈을 떴어요. 잠 못 이루세요? 캐서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손흥민의 플레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 캐서린이 커피를 내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데이빗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는 게 어때요? 손흥민 경기가 오늘 있다던데.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내의 제안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저는 주저하며 물었어요. 사실 어젯밤부터 손흥민의 플레이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때로는 직접 보는 게 답이에요. 데이빗에게 함께 경기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을 때 아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밝아졌어요. 하지만 곧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또 축구를 비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평소 야구와 미식 축구로만 들썩이던 보스턴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곳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백인 할아버지가 아시아계 젊은이에게 응원 구호를 배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경기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인 음식점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음식점 앞에서 이른 때쯤 되어 보이는 한인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 가게가 매일 축제예요. 그분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국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서로 어울리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응원가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어로 된 응원 문구를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따라 읽고 있었어요. 데이빗이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아파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나이, 인종,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20년 동안 제가 고집해왔던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란 무엇인가, 승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어요. 좌석에 앉으면서 데이빗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부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냉정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초반 15분 동안 상대팀이 거친 플레이로 손흥민을 압박했어요. 몸싸움에서 밀려나고 태클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힘이 부족해. 미식축구였다면 벌써 들것에 실려 나갔을 거야. 하지만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밀려나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어요. 저는 데이빗을 힐끗 봤습니다. 아들은 실망한 기색 없이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후반전을 기다려봐요. 데이빗의 말에 저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손흥민이 중앙선 근처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상대 수비수 둘이 그를 향해 달려왔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어요. 손흥민이 오른쪽으로 스텝을 밟는 척하더니 왼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허공을 스쳤어요.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자 이번에는 몸을 낮춰 공을 다리 사이로 빼냈습니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대로 달려가서 완벽한 크로스를 올렸어요. 동료가 머리로 골을 넣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는 제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20분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모서리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비수 셋이 그를 에워쌌어요.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몸을 왼쪽으로 기울여 수비수를 속이고는 오른쪽으로 공을 밀어냈어요. 그 사이로 스며들 듯 빠져나가며 동료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두 번째 골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와 하는 탄성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빗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결승전에서 저를 무너뜨렸던 그 플레이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감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술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완벽한 균형이었어요. 힘으로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상대를 넘어서는 플레이였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박수를 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승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승리였습니다. 데이빗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데이빗도 마찬가지였는지 손짓을 해가며 경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경기장 밖의 풍경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흥분한 채로 손흥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낯선 사람들끼리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골 장면을 재현하고 있었어요. 아빠, 잠깐 스포츠 용품점에 들러도 될까요?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 열기가 얼마나 퍼져 있을지 말입니다. 용품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구석에 처박혀 있을 축구 유니폼들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7번이 새겨진 빨간 유니폼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점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손흥민 유니폼은 품절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소리를 냈어요. 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일 다시 오자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원에게 물어보니 경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어요. 1시간 만에 재고가 동났어요. 축구화도 벌써 세 번째 추가 주문했고요. 야구와 미식축구의 성지 보스턴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용품점을 나와 걷다가 길모퉁이에서 엄청난 광경을 봤어요. 한국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 앞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습니다. 줄이 2블록이나 이어져 있었어요. 모두들 흥분한 채로 경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서 7, 1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은 웃음이 귀에서 귀까지 걸린 채로 말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한국 음식이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어요. 오늘만 평소에 5배 팔았어요.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손흥민의 플레이를 따라하고 있다며 신기해하셨어요. 집 근처 공터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데이빗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 수십 명이 모여 축구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평소 미식축구나 야구만 하던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손흥민 영상을 보며 드리블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데이빗 아버지.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코치님도 손흥민 선수 봤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코치님, 미식축구에서도 저런 움직임을 쓸 수 있어요? 다른 아이는 우리도 저렇게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집에 들어서니 캐서린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보스턴 전체가 손흥민 열풍에 휩싸인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몰려들고 한국 음식점마다 대기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하네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한 선수가 도시 전체를 이렇게 바꿔놓다니. 저는 아내 옆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데이빗이 신나서 엄마에게 경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얼마나 감탄했는지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캐서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데이빗과 단둘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제 아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데이빗.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목격한 기적 같은 변화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너 때문에 시작된 거구나. 내가 보여준 그 선수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사였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 마법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새벽부터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의 어린 시절, 독일에서의 고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성공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경악했습니다. 이 선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아침 7시, 데이빗이 일어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축구 학원에 등록해도 돼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같이 가보자. 제 대답에 데이빗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습니다. 근처 축구 학원에 도착하니 이미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모두들 어젯밤 경기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앤더슨 코치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미식 축구 코치가 축구 학원에 나타난 게 신기했나 봅니다. 제 아들이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해서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에서 가장 강경한 미식 축구 코치가 아들을 축구 학원에 보낸다는 소문이 퍼질 게 뻔했어요. 등록을 마치고 첫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코치가 기본기부터 가르쳐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관중석에 앉아 지켜보려 했는데 원장님이 말했어요.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시죠. 가족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20년간 스포츠를 가르쳐온 저였지만 축구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축구공을 발로 차려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공이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굴러갔어요. 다른 아버지들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데이빗이 옆에서 기본 자세를 보여줬어요. 아빠, 이렇게 발의 안쪽으로 부드럽게 차세요. 아들이 저를 가르치는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미식 축구에서는 몸으로 밀어붙이면 됐는데 축구는 정말 섬세했습니다. 발목의 각도, 다리의 힘, 몸의 균형까지 모든 게 중요했어요. 1시간쯤 연습하다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공을 차려고 발을 뻗었는데 균형을 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데이빗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줬어요. 괜찮아요, 아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어요. 승부에 대한 강박,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아들과 함께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다시 일어나서 공을 찼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어요.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의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각자 다른 스타일로 공을 차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강하게, 어떤 아이는 부드럽게, 또 어떤 아이는 창의적으로. 미식 축구의 획일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데이빗의 차례가 되었어요. 아들이 공을 받아 드리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흥민만큼은 아니지만 나름의 리듬이 있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훈련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데이빗이 말했어요. 아빠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비록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았다고 했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온몸이 쑤셨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순수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승부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즐기는 운동의 기쁨을 다시 발견한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데이빗에게서 본 그 끈기와 노력이 어디서 온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영향이었어요. 그 선수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데이빗과 함께 연습했어요.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 함께 땀 흘리며 뛰는 시간 자체였어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미식축구 훈련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기존의 딱딱한 훈련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코치님, 손흥민처럼 창의적으로 플레이해도 될까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식축구에 창의성은 없다. 고 호통을 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한번 해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부터 훈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플레이북 외에도 선수들이 즉석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시도할 수 있게 허용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아이들의 플레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훈련장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바로 빌 코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축구에서 배운 스텝워크를 미식 축구에 응용하는 모습을 보더군요. 빌이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찰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축구 따위를 미식 축구에 섞어놓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조롱이 가득했어요. 패배자는 결국 이상한 짓만 하는군. 예전 같았으면 주먹이 올라갔을 텐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빌을 바라봤습니다. 빌, 한 가지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연습한 새로운 플레이를 보여주자. 아이들이 신나서 포지션을 잡았어요. 쿼터백이 공을 받자 기존의 정형화된 패턴 대신 축구에서 배운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수들을 제치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손흥민의 드리블을 연상시켰어요. 빌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터치다운이 성공하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게 바로 진짜 실력이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빌을 똑바로 바라보며 축구공을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데이빗에게 배운 기술을 써서 공을 부드럽게 차올렸어요. 공이 제 발등에서 무릎으로 다시 어깨로 이어지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플레이를 지켜봤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어요. 평소 거칠기만 했던 코치가 이런 섬세한 기술을 보여주니까 더욱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빌. 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창의성과 기술이 함께해야 진정한 강함이 나오는 거야. 그걸 손흥민 선수가 가르쳐줬어. 빌이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당황함과 함께 뭔가 깨달음 같은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기억해. 스포츠는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극복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승리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승리야. 1시간쯤 지나니 빌이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서는 뭔가 변화의 기미가 느껴졌어요. 마치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어요. 코치님, 정말 멋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감탄에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빗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빠,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빌 코치에게 화를 내지 않고 실력으로 답한 게 최고였어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빌 코치가 자신의 훈련 방식을 바꿨다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좀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허용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그도 변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날 밤 훈련장에서 혼자 축구공을 차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마저도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이 저에게 그랬듯이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분노와 두려움을 이겨낸 지금, 저는 비로소 진짜 승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석 달 후, 드디어 데이빗의 첫 번째 정식 축구리그 경기가 열렸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응원용품을 준비했어요. 손수 만든 데이빗 화이팅! 피켓과 태극기까지 챙겼습니다. 캐서린이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미식축구 챔피언십 때보다 더 신경 쓰시네요. 경기장에 도착하니 다른 부모들이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보스턴에서 가장 강경한 미식축구 코치가 축구 경기장에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미식축구 코치가 아닌 데이빗의 아빠였거든요. 관중석 맨 앞줄에 앉아 경기를 기다리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20년간 수많은 경기를 지휘해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뛰는 게 아닌데도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경기 시작 전 데이빗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피식 웃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데이빗, 할 수 있어. 제 목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옆에 앉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열성적이시네요. 전반전 15분쯤 지났을 때 데이빗이 상대 선수 둘에게 둘러싸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데이빗이 손흥민에게서 배운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상대를 속이고는 왼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와, 내 아들이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20년 전 미식축구 우승 때보다 더 큰 흥분을 느꼈어요. 전반전이 끝날 때까지 데이빗은 좋은 플레이를 여러 번 보여줬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프타임에 데이빗이 저를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잘하고 있어.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고 20분쯤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데이빗이 골문 앞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기도하듯 바라봤습니다. 제발, 제발. 데이빗이 한 박자 쉬었어요. 골키퍼가 앞으로 나오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움직이는 순간 데이빗이 침착하게 반대편으로 공을 굴렸어요. 공이 골키퍼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골망에 꽂혔습니다. 골, 골.
골. 제 입에서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양팔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월드컵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 기뻤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아버지시네요. 한 어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데이빗이 달려왔어요. 땀으로 범벅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봤어요? 제가 정말 골 넣었어요. 아들이 제게 안기며 신나게 말했어요. 저는 데이빗을 꽉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아빠가 본 골 중에서 가장 멋있는 골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데이빗이 말했어요. 아빠, 저도 손흥민 선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저는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넌 이미 아빠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고 있어. 그날 저녁, 가족 셋이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캐서린이 준비한 케이크 위에는 축구공 모양 초가 있었어요. 데이빗이 초를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빠와 함께 축구하고 싶어요. 데이빗이 잠들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손흥민의 경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플레이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식축구 코치도 승리만을 쫓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데이빗의 가장 큰 팬이에요. 아들이 어떤 꿈을 꾸든 언제나 관중석 맨 앞줄에서 응원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가 얻은 가장 소중한 승리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진정한 행복을 느끼셨나요?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